안녕하세요, 시청자 여러분. 저는 심규진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그 따끈따끈하게 나온 ARS 여조에서 드디어 뭐 윤석열 대통령의 그 지지율이 굉장히 많이 올라왔다는 거, 그래서 총선의 좀 전망이 밝아졌다라는 점을 여러분과 좀 얘기해 보려고 합니다. 그럼 제가 기사를 띄워서 계속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여러 가지 여론조사가 나오고 있는데 되게 좀 충격적으로 많이 국민의힘에 유리한 조사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뉴스토마토라고 굉장히 좀 좌편향적인 그런 여조로 유명한 곳인데요. 여기서도 그 동작갑 예전에 그 국민의힘이 한 15% 정도는 졌던 지역인데 여기서 지금 거의 뭐 오차범위 내이기는 하지만 상당히 이렇게 벌어진 결과가 나왔어요. 이 장진영 변호사가 그 뉴스트라다무스 진행도 하시는 분이고 그리고 뭐 무한도전 같은 예능 프로에도 나와서 꽤 인지도가 있는데 지난 4년간 또 선거에 지고 나서 지역도 많이 달고 잘 가꿔놨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동작 갑이 만약에 국민의힘이 이길 경우에는 수도권에서 진짜 한 뭐 과반 이상은 거의 뭐 확실시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지표가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또 다른 여조를 봤을 때는 이것은 이제 정부 의료계 대치 인식이라고 나왔는데 여기 보시면 정부 대응 잘못이라고 31%가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은 그 고정적인 그 좌파 강성 지지층이 이미 30%는 고정이다. 그러니까 뭐 이순신이 오든 뭐 세종대왕이 오든 무조건 좌파를 찍겠다 이게 30%라는 얘기가 되겠죠. 그래서 그러니까 이 층은 그러니까 그 의대 증언하는 것에는 동감을 하더라도 어, 정부가 하는 거는 뭐 뭐든지 싫다 이런 계층이 한 30% 되는 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 지금 여조가 굉장히 화제가 되고 있는데요. 리서치 뷰라고 이것도 약간 제가 알기로는 친이낙연계의 그 여조 회사라고 뭐 좀 알려져 있는데 안일권 씨라고 그쪽도 그러니까 약간 저쪽 진영에 몸담고 있으셨던 분인 것 같아요. 그런데 사람이 무려 9%나 올라서 45%를 찍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ARS가 지금 45%가 나오고 있는데요. 그리고 잘못함이 53%. 그래가지고 이게 지금 갤럽에서 나왔던 수치가 금요일자로 나온 게 39%대 53%인데 ARS 그 갤럽에서도 그 가장 그 정치 고관여층이 답하기로는 거의 한 45% 정도는 대통령 지지율이 나오고 있습니다. 따로 또 제가 보여드릴 텐데요. 그래서 지금 이 조사가 시작된 이래로 이렇게 추이를 보시면 현재 지금 국민의힘의 지지층이 무섭게 결집을 하고 있고 이게 그 대선 지선 당시에 2030과 그 6070이 이렇게 단단하게 결집을 했고 어느 정도 그 4050에서도 한 30% 정도 이상 그 대통령 지지율이 나왔었는데 이제 그 당시에 어떤 대권 연합 그 대선 당시의 연합 지지층 연합이 복원되고 있는 것 같다. 그래서 거의 이제 그 이준석 사태 나기 전으로 점점 회복되는 추세라는 거를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총선을 앞두고 이제 보수 진영은 그동안의 이제 분열과 그런 갈등 상황들 그리고 혼란했던 불확실성 등을 굉장히 이제 제거를 해나가면서 한동훈 체제로 이렇게 일사불란하게 이제 대오를 이렇게 갖추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것이죠. 근데 반면에 이제 한 달 동안 그 민주당에서는 공천 갈등 그리고 멸문 정당 뭐 그런 식으로 해서 갈등을 일으키면서 이렇게 폭락하고 있다. 그래서 지금 굉장히 좀 상반된 전망이 나오는데 한편에서는 그러니까 그 민주당 쪽이죠. 이제 공천 갈등 3월 초면은 끝난다. 그리고 이제 어차피 후보가 결정이 되면 1대1 구도로 가지 않습니까? 이제 1대1 구도로 가면은 충분히 민주당이 승산이 있다. 이런 식의 이제 전망들이 한쪽에서 나오고 있고요. 또 다른 한쪽에서는 아니다. 계속해서 저쪽은 갈등의 여지가 남아 있다라고 이제 보고 있는데요. 첫 번째로는 이제 비례 문제죠. 지금 그 홍진당 세력을 끌어들여 가지고 뭐 진보당이니 뭐니 하는 쪽한테 시민사회단체하고 진보당 쪽에 어떤 지역구라든지 또 비례 의석을 배분해 주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지금 조국 신당이 또 나타났단 말이에요. 그래서 조국 신당이 지금 막 많게는 16%까지 비례를 뺏어간다는 수치가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조국이 당을 만들었고 또 조국의 이름을 붙여가지고 조국 혁신당이라고 했는데 이 사람들의 이제 전략은 그거잖아요. 우리가 조금
우리가 떡고물을 뺏어오겠다. 그러니까 전체 그 반윤 파이가 이제 한 뭐 60% 정도 있다라고 자기들이 보고 있지 않습니까? 40%는 뭐 국민의힘이 가져가는 이제 파이고요. 그럼 4대 6의 파이에서 그 6 중에 최대한 우리가 좀 먹을 거는 먹겠다. 그러면서 어차피 이제 반윤으로 전선을 그었기 때문에 우리는 뭐 똑같다. 이런 식의 이제 제스처를 취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민주당하고 직접적으로 머리끄댕이 잡고 싸우진 않지만 지역구는 민주당이 있든 민주당을 찍든 아니면 새로운 미래를 찍든 개혁신당을 찍든 우리는 상관 안 해. 근데 우리는 비례만 먹어갈게. 그게 이제 조국신당의 전략인 거예요. 그래서 제가 조국을 옹호하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조국의 그런 그 뭐랄까요? 이렇게 주워 먹는 그런 전략 있잖아요. 그러니까 동정표를 얻겠다는 거죠. 지역구는 지역에 나오는 사람 뽑아주지만 그 민주당 지지하는 사람들 중에 이제 반윤 정서가 심한 사람들은 아 저렇게 이재명이 막 친문을 막 쳐내고 그러는 거를 꼴 보기 싫어하고 뭐 반감도 드니까 이 조국같이 약간 이제 뭐 많이 당한 사람 그리고 이미 지금 조국은 좀 불쌍해져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동정심을 자극해서 동정표를 얻겠다, 국어를 하겠다, 표 국어를 하겠다 그런 전략 아닙니까? 그리고 이제 이재명이나 뭐 문재인이나 그런 식의 그 진영 내에서의 정치적인 공학이나 그 친명과 비명의 싸움, 친명과 친문의 싸움에는 나는 끼어들지 않겠어라는 그런 스탠스를 가지고 있어요, 조국이. 그래서 약간 그 조국의 그런 스탠스는 좀 문재인하고 확실히 비슷한 점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문재인은 지금 뭐 친문들이 죽어 나가든 말든 자기 혼자 그냥 이미지 곱게 유지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이재명이 이제 그 친문을 좀 이렇게 갈라치기 하면서 일정한 분량만 지금 배분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누구는 죽이고 누구는 살리고. 그러니까 뭐 홍영표라든지 뭐 김영주라든지 자기가 봤을 때는 자기한테 고개 빳빳이 세우고 거만한 사람들 그리고 좀 급이 높은 사람들 그런 연장자부터 치고 또 뭐 이인영 같이 이렇게 로키로 있었던 사람 있는 듯 없는 듯 하면서 뭐 크게 이렇게 갈등을 자기와 일으키지 않은 사람들이라든지 뭐 자기한테 대들거나 이렇게 자기를 아래로 보거나 하지 않은 사람들은 선택적으로 살려주면서 또 이제 임종석 같이 좀 이게 체급이 되는 사람들을 먼저 쳐내는 거죠. 이제 그런 전략을 하고 있으면서 좀 교란을 시키는데 그 와중에 이제 문재인은 가만히 팔짱 끼고 있다는 것이죠. 근데 그런 좀 문재인의 그런 무책임하고 이렇게 갈등에 끼어들지 않으면서 자기 이미지만 보전하는 그런 식의 스탠스를 이제 조국이 하고 있는 것인데 이제 조국은 그냥 아 뭐가 됐든 나한테 이제 동정표를 주세요. 비례로 그냥 선심을 써주세요. 이런 식의 전략을 하면서 아주 위협적으로 그 민주당의 그 비례 파이를 먹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 민주당 비례를 통해서 이재명과 그 시민 그 사회단체라든지 외곽 그 통진당 뭐 경기 동부연합 그쪽 외곽 세력들의 이해관계가 좀 맞아떨어졌었잖아요. 그러니까 이재명은 그런 외곽 세력까지 다 자기가 포섭을 해가지고 뭐 대선까지 이 범진보 뭐 범좌파의 자기가 뭐 형님이 되겠다. 그래서 나를 따르라 해서 자기가 외연을 이제 확장한다고 착각을 하고 있는 건데 지금 그들이 가져갈 수 있는 이제 비례파이는 한정돼 있는데 그만큼을 또 조국 신당이 가져간다 그러면은 조국당이 그럼 또 자기들끼리 또 의자 뺏기 싸움이 일어나는 거고 머리끄댕이 잡고 싸움이 날 수밖에 없는 구조죠. 그리고 지금 보면 조국 신당은 또 그 민주당 내에서의 그 지금 피바람 나는 사화 이 상황을 굉장히 즐기면서 많은 과실을 따먹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속으로 웃고 있는 건데, 그래서 지금 또 개딸 진영에서는 조국이 진짜 민주당인 척을 한다. 그러면서 어이가 없다. 이런 식의 또 공격이 들어간다고 해요. 근데 또 이쪽에서 또 공격을 받으면 또 서로 이제 범죄자들끼리 예. 그 깜방 예약한 사람들끼리 또 싸움이 나지 않겠습니까? 뭐 또 그런 소리 나올 게 뻔하지 않겠습니까? 조국 지지자나 조국 팬덤에서는 아 조국의 그 범죄 혐의는 지금 2심까지 가서 실형 선고까지 받았는데 구속은 되지 않았지만 아니 이런 범죄 정도는 정말 자범 아니냐. 지금 이재명은 뭐 법카 사용 그런 거부터 해서 뭐 허위 위증 교사 이런 것도 굉장히 죄질이 안 좋을 뿐더러 뭐 더 나아가서는 정말 몇 천억 대의 천문학적인 금액의 그 지자체 건축 건설 비리가 좀 같이 맞물려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이제 조국의 그 팬덤들도 또 머리끄댕이 잡고 싸울 거예요. 조국 수호를 위해서. 그러면서 서로 이제 서로 정해진 그 비례 파이를 두고 저는 또 한 번 그 친문과 친명의 싸움, 그 학살, 공천 학살처럼 이 비례 싸움이 또
점차 격화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예상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들은 굉장히 생계형 정치를 하기 때문에 자기 밥그릇이 이렇게 줄어드는 거는 못 참는 사람들이거든요. 저는 이제 그렇다고 전반적으로 좀 보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그 여론조사 그 방송으로 되게 유명하신 배종찬 소장께서 이 의대 이슈 때문에 의대 정원 이슈 때문에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이 되게 지금 굉장히 올라가고 있는데 이 기조가 간다면 3월 중에는 총선 전에는 갤럽 기준 40%가 넘을 것이다라는 얘기도 했는데 지금 보면 갤럽에서 39%를 또 찍었습니다. 제가 또 화면을 띄워드리면서 좀 얘기를 해볼 텐데요. 네, 여기 보시면 39%까지 올랐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추세가 되게 무서운 게 2월 첫째 주에는 29%였잖아요. 거의 10%가 올랐다는 얘기입니다. 그 한 달 동안에요. 그러니까 이 29%를 찍었을 때가 2월 첫 주 그 설날 즈음이었는데 이때가 그 서천시장에서 그 윤한 갈등이 풀렸을 때 그 지점에서 29%로 바닥을 찍고 10%가 갤럽에서 면접에서 올랐다는 거 이거는 굉장히 큰 의미가 있다라고 할 수 있겠고요. 여기 보시면요. 평소 정치에 관심이 많이 있다 층에서는 벌써 45%가 나왔습니다. 45 대 54네요. 그리고 정치에 관심이 약간 있다가 39 대 55로 나왔습니다. 그리고 항상 보면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은요. 정치에 무관심하다거나 그 무당층들이 굉장히 낮게 나오는 특성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공중파 방송이 굉장히 악의적인 프레임으로 그 대통령을 공격하는 거를 많이 했었거든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정치 고관여층은 요새는 그 정치 뉴스를 이렇게 소비하는 그런 다양한 미디어들이 있지 않습니까? 뭐 온라인 커뮤니티라든지 아니면 SNS라든지 또 뭐 유튜브라든지 그런 식으로 어 그 팬덤 커뮤니티나 이 지지층의 커뮤니티가 잘 조성이 돼 있기 때문에 그나마 이렇게 정치 고관여층에서는 그 아무리 공중파에서 악의적인 보도로 대통령을 악마화하더라도 핵심 지지층들이 이렇게 40% 정도는 항상 버텨줬었어요. 근데 이제 이게 45%까지 지금 올랐다는 거. 지금 이 수치는 정확하게 ARS 그 최근 나온 바로 방금 따끈따끈하게 나온 리서치 뷰의 ARS의 그 대통령 지지율과 일치합니다. 그래서 이제 50, 45%를 찍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아마 이 추세가 계속된다면 다음 주 정도에는 3월 내로는 갤럽 지지율 드디어 면접에서 40% 정도를 볼 수 있지 않을까 뭐 이런 좀 전망을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의대 정원 확대가 10몇 프로죠? 12%나 올라가지고 지금 21%로 이제 최고점을 찍었고 이게 이 이슈가 그러니까는 지금 사람들의 많은 지지를 받고 있는 것은 과거에는 그 사람의 목숨이 달려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래서 정부가 많이 물러서는 모습을 보였고 한 번도 정부가 성공한 적이 없었는데 이번에는 굉장히 윤 대통령이 굳건한 결기를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더 대통령에 대한 국민적인 지지가 높아지는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윤 대통령이 뭐 정치적인 이슈에서는 굉장히 많은 손해를 봤었어요. 이 언론의 그런 막 언론에서 독재 프레임이라든지 특히 검사 프레임을 많이 씌워가지고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은 원래 강골 검사라는 그런 아이덴티티가 굉장히 강했는데 그 아이덴티티가 부정적으로 보여지니까 지지율이 떨어졌던 거거든요. 근데 이번에 그 의대 정원 이제 이슈가 이 개혁적인 이슈 그리고 이렇게 좀 자기 소신을 갖고 굉장히 이렇게 밀어붙이는 그런 모습이 그 기존에 사람들이 가지고 있던 조국 수사를 꿋꿋이 그 정권의 탄압에 맞서서 해냈던 그런 강골 검사의 이미지를 상기시키면서도 또 국민들의 생활과 밀접한 민생 개혁 이슈이기 때문에 굉장히 지지율을 끌어올리는 그런 한 요인이 되고 있지 않나 싶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행인 것은 뭐 김건희 그 여사 문제가 걸려 있었던 쌍특검이 국회에서 드디어 부결이 됐잖아요. 그러니까 민주당 쪽에서는 이거를 총선 때까지 끌어가지고 이렇게 대통령의 직무수행 부정을 높이는 그런 요소로 쓰려고 했는데 이 이슈가 굉장히 지금 민주당 내에 분란이라든지 민주당 내에서 이탈자들이 나오고 탈당자들이 계속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 문제가 흐지부지하게 묻힌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는 대통령께서 그 대담을 할 때도 사과를 하지 않았고 그다음에 한동훈 이제 비대위원장도 이 문제에 대해서는 딱
단호하게 선을 긋고 갔기 때문에 더 이상 이 문제에 대해서 부정적인 여론은 이미 선 반영이 됐고 이 문제 자체가 그 일반적인 아젠다로 커지지 않았기 때문에 이렇게 성공적으로 방어를 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리고 정당 지지도는 국민의힘이 40, 민주당이 33, 그리고 무당층이 19인데 이제 특이할 만한 것은 이제 개혁신당이 거의 이제 존재감을 상실했다라는 것 같아요. 이번에도 이제 3%로 굳어졌는데 개혁신당은 지금 현재 김종인이 붙어 들어간 이후에도 전혀 아젠다를 이끌고 있지 못하다. 그리고 오히려 지금 이제 민주당 쪽에서 빠지는 지지율은 이제 조국신당으로 가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민주당에서 아주 그냥 짠물로 통진당 세력까지 끌어들이는 바람에 조국 신당이 오히려 오리지널 친문 정당처럼 보이는 그런 효과가 있고 지금 뭐 좌파 쪽에서 원로라고 하는 사람들이라든지 뭐 조정래 같이 그런 옛날 사람들이 그 조국 신당에 이제 붙어 있기 때문에 앞으로는 오히려 민주당이 굉장히 세력이 약화되고 지지율이 약화될수록 그들 사이에서의 비례 순번이나 이 당선권의 순번을 가지고 그런 책임 공방과 또 악역 만들기 그런 식의 머리끄댕이 잡기가 더 심화될 것이라고 저는 생각하고요. 그리고 개혁신당도 마찬가지인 게 이렇게 지지율이 답보 상태에 있으면 그 내부에서 이제 균열이 될 겁니다. 이제 가장 큰 문제는 이준석이 또 비례를 나가냐 지역구를 나가냐 가지고 싸움이 나겠죠. 그래서 또 파가 갈라지겠죠. 그러니까 그런 게 다 뇌관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지지율이 낮은 상황에서 이준석이 또 비례 간다고 하면 또 지역구 나가는 사람들 반발이 되게 거셀 것이고 또 그 안에서도 이준석한테 또 지지를 하는 왕당파라든지 막 그쪽 사람들하고 또 이제 이준석을 이용하려고 막 왔던 사람들 이준석의 좀 덕을 보려고 헛된 희망을 품고 왔던 그런 사람들 사이에 또 갈등이 생길 거예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현재로 봤을 때는 앞으로 어떤 이제 총선이 아직도 한 달 이상 남았기 때문에 뭐 국민의힘도 굉장히 이제 조심해야 될 부분이 많죠. 뭐 그런 내부 분란을 일으키는 말이라든지 또 뭐 실언을 한다든지 망언을 한다든지 이제 그런 위기 관리 요소, 위기의 요소들이 있지만 아무래도 국민의힘이 이제 강점인 거는 리더십이 확실히 세워졌다는 것이죠. 그래서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하나하나 꼼꼼하게 다 챙기고 또 빠르게 반응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어, 지금 문제는 개혁신당이나 더불어민주당 같은 경우는 여전히 갈등의 뇌관이 다 제거되지 않았고 앞으로도 더 이슈가 될 것들이 저는 많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노웅래 의원도 단식을 아직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또 요번에 보니까 의정부 거기서도 그 세습 정치인인 그 문석균인가요? 네, 문희상의 아들 그쪽하고 그 예전에 영입 인재로 문재인 때 들어갔던 오영환 그 소방관 출신 그 현역 국회의원하고 또 분쟁이 났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지금 전현희 문제도 큽니다. 전현희 같은 경우는 그 친문하고 친명하고 이렇게 다 두루두루 좀 친한 그런 중간자적 입장이었다고 하네요. 그래서 임종석 대신에 추미애나 이현주를 넣지 않고 일부러 이제 전현희를 넣은 것인데 지금 임종석이 거기서 버티고 있기 때문에 이제 전현희도 임종석하고의 관계도 좀 있다고 해요. 그러니까 자기가 섣불리 나 공천 받았어 하면서 막 신나가지고 지금 지역을 돌아다닐 상황이 아닌 것이죠. 이제 그런 식의 그 민주당 상황에 있어서 뭔가 어부지를 노리는 것은 이제 국민의힘 의원들인데 그 후보들인데 국민의힘은 이미 수도권에 있어서의 그 강남을 빼고는요 수도권 공천을 다 미리미리 선제적으로 했기 때문에 이런 식의 이득을 얻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번에 보면 이제 수도권은 여러 평론가들이 다 입을 모아서 굉장히 국민의힘이 뭐 과반 이상 해볼 수 있는 유리한 환경이 조성됐다. 한강 벨트를 중심으로 해서 거의 국민의힘이 지지세를 굳혀가고 있다. 이런 평가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럼 지금까지 대통령의 지지율 그리고 이번 총선에 있어서의 승기가 이 여론조사 데이터상으로 봤을 때는 굉장히 많이 과반 이상 할 수 있는 그런 지표들이 나오고 있다. 이 점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저는 다음에 또 전옥현 대표님하고 함께 대담해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